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관여하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록 미국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는 우방이라고 느끼는 그런 국민들까지도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일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는 왜 저러는 것일까 하면서 불안해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5월 25일 VO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회가 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공동 발의가 됐다. 그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의된 것은 5월 23일인데 상원과 하원에서 공동 발의가 됐다. 이것은 참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구분이 없이 양당에서 같이 이 공동 발의에 참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의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상원에서는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밥 메넨데즈 의원, 또 동아태 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의원, 이 의원은 공화당 의원입니다. 또 하원에서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 조 윌슨 의원, 또 이 윌슨 의원도 공화당 의원입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뜻으로 한마음으로 발의를 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대북정책 감독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이것이 발의되고 그리고 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이것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돼서 발의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법안으로 이렇게 발의가 된 다음에는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다시 포함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결국 이 법안이 회계년도에 따라서 만료가 되는 국방수권법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이것이 예산 집행과 예산 책정, 예산 집행과 관련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발의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주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대북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무장관은 북한과 외교협상 평가 보고서, 북한과 이러한 것을 협상을 하게 되면 그 외교적 협상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도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되면 그 회담이 끝난 때로부터 바로 15일 이내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브리핑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정례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뒤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에도 했었다고 하기 때문에 2019년에도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미국에서 의미가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 합의를 도출한 후에는 5일 이내, 아주 기간이 짧지요. 5일 이내에 그 합의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합의 가운데 이행 구속력이 있는 합의, 무엇을 해주겠다, 무엇을 하겠다 한 이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모든 합의는 협정의 형태로 상원에 제출을 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공식적으로 발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합의 혹은 문서가 아닌 구두 합의 이런 것은 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비핵화의 정의를 이 법안에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곳곳에서 우리는 비핵화가 다른 뜻이다. 이것이 사실은 시진핑에게서 시작이 된 면도 있고 또 문재인에게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바꾸기의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에 비핵화의 정의를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하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북정책감독법안 여기에 있는 비핵화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이것이 비핵화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근 1년 가까이, 1년이 좀 안 됐는지 2018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좀 달랐죠. 그런데 전 세계는 변함없이 이런 의미의 북한 비핵화, 그 정의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만큼은 이것을 좀 슬쩍 바꿔서 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름 아닌 FFVD라고 하는 2018년 트럼프 하에서 폼페이오가 사용하던 그러한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의회에서 다시 CVID로 돌아갔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CVID라고 하는 것은 부시 대통령 때 시작이 된 정의 규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은 의미 없지는 않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국 상하원 합동 발의한 법안 속에서의 정의, 비핵화 정의, 여기에 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조금 더 소개를 하죠. 거기에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 그리고 기반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무기 이동장치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지 핵탄두, 핵시설, 그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법안을 내면서 미국의 의원들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민주당 간사 메넨데즈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의를 하게 됐다. 하원 외교위의 엥겔 위원장은 대북 정책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투명성 결여, 그것이 불안해서 이 발의를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공화당 모두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더 강하게 해야 한다. 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낸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미국 의회가 민주당, 공화당,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보수적 색채가 짙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 색채가 짙어졌다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가올 2020년 그리고 2020년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그런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이 의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발의를 하면서 그러한 의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었으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한국의 보수 국민들 가운데 미국을 우방국으로 생각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저래가지고는 보수도 아니다 하면서 좀 호감이 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국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정반대로 문재인은 어떤가? 문재인은 분명했죠. 그것도 너무 분명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있듯이 문재인은 흔들림 없는 친북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자신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불분명해서 고민을 하는 미국이나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국가, 반헌법이어서 고민하는 우리 한국 국민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의회가 확실히 밝힌 것이 원칙에 입각한 외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교하면 우리 한국에 대한 정책, 그것이 우리 국민들은 가장 관심이 있죠. 물론 이들이 이야기한 것은 대북 정책, 그것을 앞에다 두고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에 입각하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좋은가 아니면 나쁜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정치인이 어떤 스타일인가,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코뮤니즘을 반대합니다. 그는 정말 뼛속까지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독특한 정치인이다. 예를 들어서 그가 사냥을 나갔다고 하면은
그는 빈손으로는 못 돌아가는 성격이다. 반드시 사슴을 잡아서 싣고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기질이다. 게다가 스케일도 크고 아주 센 도박가의 기질, 그런 것 또한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정치인, 그런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제 트럼프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일이 있습니다. 내가 트럼프가 웃을 때 문재인은 웃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웃지 않을 때가 차라리 나은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트럼프 따라 웃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조 뺏겼죠. 무기 샀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늘 그렇게 헬렐레 하고 웃고 다니다가 획 돌아버리면 북한을 평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북한을 통째로 수면보다 낮은 땅으로 움푹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사람 봐가면서 조종을 합내, 운전을 합내 해야 하는 것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너무 강하니까 동맹국들조차 죽어난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목표를 정하고 새벽 4시에 집합을 시키는 그런 타입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와 협력을 해서 그의 그 페이스를 쫓아서 같이 달려나가면 아마도 아주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룰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정치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미국 의회가 이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내놓은 것은 트럼프가 싫어서인가? 동맹국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동맹국을 배려해서인가? 이것은 애초에 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국가는 오직 내 나라가 끝이요, 내 나라가 처음이요, 내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정치인은 단단히 잘못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번 미국 의회에서 그와 같은 법안을 낸 것은 한국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의 힘을 적당히 제어하고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법안을 낸 것이다, 그렇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든 표면상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이제 돈보다는 자유세계의 이념, 또 동맹의 결속, 이런 것을 앞에 내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트럼프가 뒤로 좀 물러나서 지금처럼 세상을 휘몰아치게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재인이, 김정은이 편안해질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정은과 문재인이 말하자면 할아버지 상투 끝에 올라앉아 있다.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있다. 또 너무 나갔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가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결국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친북 세력, 좌파들에 대해서 보다 실현의 날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는 매우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령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웃습니다. 웃음을 보이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가져오면 다 봐줍니다. 참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한 번으로 모든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의회에서 밝혔듯이 원칙에 입각한 외교, 여기에서는 마지막까지 가는 도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미국의 원칙이 앞에 나서게 되면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있을 때 한 2단계쯤 되면 북폭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그 어떤 실현을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참고 뒤로 물러나게 되면 친북 세력이나 김정은이는 그때부터는 좋을 일 하나도 없다. 된소리 맞게 된다. 이런 것이죠. 북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폭 하면은 그것이 전쟁인가, 통일전쟁인가, 혹시 공짜로 통일이 뚝 떨어지는 것인가, 이런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폭이라는 것이 국제관계도 있고 미국이 그렇게 섣불리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안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가령 조폭 그 조직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조폭 제일 높은 사람이 조폭 두목이 이제 그 처음 들어온 신입 그런 그 조원한테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러면 그게 결투입니까? 신입이 그때부터 칼 빼들고 결투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냥 맞을 짓 해서 맞은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북폭하면 그냥 김정은이만 맞고 끝납니다. 보상 같은 것 없죠. 그런 건 없고. 그래서 만일 지금 북한과 문재인이, 김정은과 문재인이 쌓아놓은 것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이미 임계점에 다가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김만 한번 훅 불면 북폭의 요건은, 아니 이미 북폭의 요건은 갖춰져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북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신경 쓰여서 못하는 전쟁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때려주는 거다. 전쟁은 그때 김정은이가 무기 들고 나서면 전쟁 선전포고는 김정은이가 하는 것이죠. 그때 세계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폭이라고 하는 것은 농담처럼 이야기하면 미국이 그냥 짜증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귀엽다느니 사랑스럽다느니 하면서 같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느니 한 그 모든 놀이, 데리고 놀던 그 모든 것은 이제 미국 의회가 제대로 관여를 하면서 정말 미국답게
원칙에 따라서 다시 북한을 손보기 시작할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나라의 정책이 언제 어디에서 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신속하게, 이것은 위급한 상황이죠.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